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삼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이죠.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공수처장 지명과 개각 등을 통해서 개혁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잠시 뒤에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앞서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3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개각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뭐 예상됐던 얘기죠.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이제 특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 전에 이런 그 추윤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추미애 윤석열, 윤석열 추미애 갈등을 좀 마무리하고 내년에 초에 좀 산뜻하게 출발해보자 하는 뭐 그런 쪽으로 그 12월 마지막 날, 뭐 내일이긴 합니다만 거의 1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개각을 단행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박범계 의원이 그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네. 뭐 청와대에서도 박범계 의원이 계속 하마평에 올랐다는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결국 그 박범계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판사 출신이라는 걸 작용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이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 이제 그 소병철 의원이죠,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인데 그분이 이제 검사장 출신으로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내에 벌써 이제 신망이 있고 유력한 후보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뭐 두 사람 중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의 기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제 뭐 검사 출신은 좀 배제하려는 뭐 그런 기조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뭐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작용했고 또 삼선 의원이니까 상당한 정무 감각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최진봉 교수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노 교수님과는 그 앞서 3개 부처 개각 단행됐다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 먼저 간략하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세계부처 개각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지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적당한 인물을 찾으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그런 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 특위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계속 검찰 개혁에 중요한 발언들과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검찰 개혁에 중단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개각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에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상당히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시 검찰개혁의 원래 목적에 맞게 일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의 진퇴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나름대로 가는 것이고 윤 총장의 진퇴 여부는 또 그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박범계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을 가능성 이런 점들이 아마 고려돼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자연스럽게 또 추미애 장관은 그 사표가 수리되는 모양새로 일단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장관의 지난 그 공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자나 비판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이 뭐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조금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히 인권 보호의 중요성 그걸 강조했고, 그래서 그것은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또 이제 관행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정착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충분히 공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는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너무 오래 갔죠. 너무 오래 갔고 올해 1월 초에 바로 좀 취임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꼭 1년 됐지 않습니까? 그 1년 내내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장 큰 뉴스, 사이로 총선 빼고는 아마 추윤 대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게 국정의 블랙홀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는 그런 점에서 역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정책의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라는 측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최진봉 교수님 앞서 속보를 네. 통해서 오늘 관련된 정치 관련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속보를 통해서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김종인 대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국정의 동력이 상실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과 좀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상황에서 필요했냐?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국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지지율이 물론 약간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지지율은 또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계속 추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추윤 갈등뿐만 아니라 사실 백신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사실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야당의 어떤 대표와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대화의 장면이나 아니면 야당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다시 한번 얻겠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정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또 정부가 다시 쥐고서 추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이고요. 대통령이 그분의 어떤 부분을 수용할지 어떤 부분은 또 수용하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 특히 코로나19 관련한 대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좀 더 신뢰감을 갖고 국가를 또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그 앞서 저희 시간 때 뭐 속보로 세 개 부처 개각이 단행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게 이 부처 개각 외에 청와대 내에 인적 쇄신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세 개 부처 개각 단행만 발표가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추가적인 인적 쇄신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진작에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이제 후임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이제 사표 수리가 미뤄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정 쇄신의 어떤 한 방안으로서 인적 쇄신도 중요한 그런 방안의 하나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그만두느냐보다는 후임이 누가 될 것이라는 게 더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사실 정권 초기부터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뭐 하마평 중에 하나로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정말 분위기를 쇄신하고 어떤 야당의 협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협력도 함께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어떤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국무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김중권 비서실장을 했던 정말 대척점에 있던 완전히 다른 그런 진영에 속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영입했던 그 임명에서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뭐 그런 걸 좀 상기해 보자면 이번에도 조금 그런 발상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의 관계 정리, 관계를 좀 고려해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해요.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겠죠. 좀 더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좀 측근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여러 세력들과의 연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도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좀 더 유화적인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아마 영입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동희 교수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국정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좀 더 그 이해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분이 비서실장으로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측근이 비서실장이 임명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분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비서실장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해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너무 측근을 안 치는 것, 그 비서실장 자리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안 좋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마 고민이 깊으실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저도 좀 그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측근이라고 분류된 분보다는 국민들이 볼 때 좀 납득이 가는 그런 인사되지 않을까, 중용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된다면 어떤 인물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들었고 개각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아무래도 세 개 부처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그 부처는 법무부일 텐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그런 주고받은 그런 그 발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의 그런 골이 깊지 않느냐라는 그 일각의 얘기도 나왔는데 관련된 녹취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탄압은 온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봉현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제 질문입니다. 제가 말한 태도가 그래요. 네, 지난 국정감사 때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보셨는데 조금 전에 또 박범계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또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간단한 소회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법무행정도 혁신하여 국민의 민생 안정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 지금 시점에서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되셨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짤막한 소회에 있는 내용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에도 좀 관심인데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실 것으로 예상하면 될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의원님이 어떤 입장,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되면 또 입장이 조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검찰 개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또 우리 국회 많은 의원님들 또 교섭단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요. 강점을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진 측면도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의 지명 소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 발언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특히 좀 관심 가는 부분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인데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청문회 앞두고서 그런 발언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청문회도 상당히 부정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들을 자제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범계 의원도 그 원칙을 따를 거라고 보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각각의 임무가 있고 각각의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무와 권한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의 연장선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추미애 장관이 박범계 의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예컨대 청문회가 다 끝나고 임명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범계 후보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 많은 부분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이제 기소권, 수사권 분리 문제 그리고 검찰의 조직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추진해왔던 일의 연장선에 있지만 추미애 장관처럼 갈등이 크게 폭발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검찰이 조직의 개혁이나 변화에 반발해서 어떤 형태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갈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 마무리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조직의 어떤 제도적 변화 이런 부분을 완성하는 쪽으로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윤 갈등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 같은 그런 큰 갈등의 요소는 나오지 않겠지만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갈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미 진행돼 왔던 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윤 갈등처럼 그렇게 박범계 의원과 윤 총장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2020년이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늘 관련해서 전국 관련 뉴스가 많은데 조금 전에 청와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브리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취가 들어왔습니까? 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네, 청와대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청와대 발표한 그대로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이제 내년 새해를 앞두고 이제 거의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집권 마지막 해니까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새로운 전국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해드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이제 그 최진문 교수님하고 의견이 일치했던 게 바로 새로운 그런 어떤 구상을 하시려면 기왕이면 그동안 있었던 이른바 이제 친한 사람들 위주, 일해봤던 사람들 위주, 누구나 예상했던 그런 위주, 그런 인물 위주 이런 걸로 하시기보다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말 이 분위기를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인물로 청와대를 또 마신다면 저는 그리고 이제 일반적 국정 운영은 청와대보다는 내각에 의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각이라고 하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참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너무 이른바 그립감이라고 하죠. 청와대가 모든 국정 운영에 시콜콜 관여하면서 결국 내각의 어떤 존재감이 없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각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보좌 기능으로서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국정 운영의 어떤 키워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2020년이 내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어떤 전국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전국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그 오후 시간대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세 개 부처, 법무부를 포함해서 세 개 부처에 대한 장관 개각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어서 조금 전에 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청와대 참모진이 집단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또 앞서 이낙연 대표발 소식도 들어왔는데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리고 아직 청와대와의 그런 그 협의는 없었지만 새해에 영수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련의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최진봉 교수님 듣고 계시죠? 이 지금 어떤 그 큰 흐름, 어떻게 보면 전국의 이런 그 큰 흐름을 좀 바꿔보겠다. 새해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보겠다라는 그런 일련의 큰 목표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국정 운영의 그 주도권을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 물론 그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영민 실장이나 아니면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의 하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참모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뭔가 쇄신하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그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임기 기간 동안 최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전체적으로 쇄신하고 또 새로운 장관들 임명하고 비서진까지 바꾸게 되면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블랙홀처럼 정치권의 블랙홀처럼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너무 이슈를 선점하다 보니까
전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가 했던 일이라니 청와대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조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과 새 출발이라는 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마 그래서 비서진들 입장에서 대통령께 부담을 좀 줄어드리고 또 내년 2021년도에는 정부가 좀 더 힘있게 마지막 실행해야 할 일들, 즉 예컨대 국정 과제들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이번 쇄신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진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게 브리핑에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박범계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선 발표, 그러니까 소감 발표 내용 중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 일신 뭔가 새로 하려고 해도 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은 당분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갈등이 좀 이제 해에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바라고 아까 박범계 후보자의 이제 얘기 가운데서 저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하겠다 얘기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일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만 들어도 사실은 괜찮았었습니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면 그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비판하는 사람, 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진정한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조금 그런 것도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내년 되면 이제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일대 혁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나쁜 방향으로 갈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렇죠.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일부 6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공수처가 내년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외피를 쓰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될지 안 좋은 것이 그런 납득할 수가 없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뭔가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그래서 검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 이미 예정된 그런 혁명적 변화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죠. 악만의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천사도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적 변화를 혁명적으로 만들어내도 그것이 국민들 삶 속에 잘 뿌리 내리고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접근시키지 못하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나쁜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그런 제도적 변화를 법무부 차원에서 어떻게 검찰과 잘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원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중요한 굵직굵직한 전국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아서 질문이 좀 뒤로 밀리긴 했지만 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금 초대 공수처장의 판사 출신이죠.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거죠,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2명의 후보자가 추천이 됐었는데 검찰 출신 한 분하고 이제 판사 출신 한 분이었는데 판사 출신이죠. 김진욱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셨고 특검의 수사관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분을 지명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까지 가게 되는 건데 공수처장이 꼭 검사 출신이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장은 전체적으로 공수처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하는 부분에 대한 지휘를 하는 것이지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이미 25명 정도를 또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꼭 검사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수처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얼마나 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잘 관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진욱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공수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김 후보자가 그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명 정도의 수사관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새로 또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수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즉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 교수님,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상 올해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를 포함해서 세 개 부처 개각이 단행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초부터는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야당에서는 송국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전국이 또 바람과 달리 냉각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전국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 여당,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여당의 몫이죠. 그러나 야당도 중요한 다른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그렇고 또 개정할 때도 그렇고 그걸 어떤 야당이 일종의 명분 같은 걸 준 그런 부분 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지금 거의 전체 포함하면 180석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는 야당도 자꾸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을 관철하기 위한 최선의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최선을 주장하다가 안 되면 차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 전술, 지혜를 좀 발휘해서 그것이 결국 전국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고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 문제, 전국 운영 문제를 보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비상사태가 걸려 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의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택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혜로운 전국 운영에 함께 힘을 맞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전국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